자, 오늘 제가 다른 곳의 강의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인데요. 통증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이 있죠. 이 통증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 통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철학과 의학의 분명히 교차점이 있을 것이다. 교차점. 철학은 뭔가 형이상학적인 걸 다루는 곳이잖아요. 의학은 과학이겠고요. 그 두 개가 좀 상호 보완적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철학과 의학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Pain as lived. 이게 사라지는 또는 뭐 경험되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그대로, 통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철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된 거고요. 그 철학적으로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철학 주제 중에 현상학이라는 게 있죠. 현상학은 이제 피나메놀로지라고 하는 건데, 자, 사라지는 구조체, 또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제 경험되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현상, 머리, 이 뇌다 말이에요. 뇌. 이 머리에 떠오르는 현상으로서의 통증. 현상학이라는 거는 그 의식, 뇌에 떠오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 분야. 사과가 있다. 빨간색.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빨간 사과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게 나의 뇌에 떠오르는 거죠. 뇌에. 이런 걸 이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상. 아이고. 현상. 피나메논. 통증도 칼에 찔리면 아프다. 이런 괴로움, 느낌, 이런 게 이제 통증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현상학의 이제 대부는 에드문드 후설. 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 서브젝티브니스. 주관적. 이게 통증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증도 내가 경험하는 그 현상, 주관성인 거고, 통증이 다 다르게 경험되잖아요. 내가 같은 정도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떠오르는 통증의 느낌은 다 다르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건데, 현상, 뇌에 떠오르는 그 현상 자체는 주관적 경험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학. 오브젝티브한 텀스, 객관적 단어로 풀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요통이 있는데 모백페인, 바스 6점, 이런 걸로 다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환원될 수 없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이게 현상학적으로 보면 통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고, 그게 객관적인 언어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예. 이런 게 이제 통증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상학에서는 그 사람의 통증의 원인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떠오르는 현상 자체에 관심을 두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통증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게 이제 현상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환자가 아픈데 MRI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당신은 환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 사람은 왜 통증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통증 현상 자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고, 그 원인은 과학적으로 잘 설명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것들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현상학적으로는 통증 자체가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떠오르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현상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통증이 있는 만성통증 환자는 bodily transparency, 그러니까 신체의 투명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신체의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체, 내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다리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때 다리를 인지하고 있나요? 내 다리는 내 의식의 배경 저 뒤편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내가 다리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 다리는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화장실에도 데려다 주고, 음식점에도 데려다 주고, 내 친구 만나는데도 데려다 주고, 그냥 내 다리는 내 다리로서 내 배경의 저편에 투명하게 존재한다. 그게 이제 bodily transparency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다리가 아픈 상황이 되면, 내 다리가 아프게 되면 그 트랜스페어런시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전면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 다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원래는 내 배경 저 밑에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잘 있던 건데,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은 거지.
그걸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퀘르퍼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퀘르퍼. 더 이상 트랜스페어런트 하지 않은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신체가 되는 거죠. 원래는 라이프였어요. 라이프. 그냥 사라지는 몸, 투명하게 내 배경 바디의 배경에 있는 거죠. 내 그냥 셀프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배경 속에 존재하던 건데 그 라이프가 퀘르퍼가 되는 거예요. 이 만성 통증 환자들 통증이 있게 되면은 퀘르퍼. 이게 중요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one's way of being. 그 사람이 존재하는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one's way of being. one's way of being이 alteration 된다라는 거죠. alteration. 괴로운 거죠. 괴로워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현상학인 거고 이 현상학의 대부가 바로 후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설. 에드문드 후설. 자, 케이스 이그젬플을 보면은 현상학적으로 환자를 이해하는 케이스. 45세 여자가 있다.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성 요통을 가진 45세 여자 많이 오죠. 외래로. MRI를 찍어보면 그냥 디퓨즈 벌징 디스크, 약간의 파세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그냥 통증이 없는 환자도 찍어보면 나오는 수준.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크로닉 로백 페인이 있어요.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통증 자체를 MRI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 자체는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내 몸은 퀘르퍼가 되기 전의 몸은 라이프였던 거죠. 그러니까 배경 속에 존재하던 그냥 트랜스페어런트한 바디가 퀘르퍼가 되는 순간 오브젝티파이드, 객관화되고 서퍼드, 괴로워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이분의 몸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No longer belongs to me. 나한테 더 이상 속하는 것 같지가 않다.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I cannot trust it anymore.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성 통증이 되고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지는. 아따 좀 참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퀘르퍼가 된 몸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 복귀로 이제 교통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피나메놀로지컬하게
어프로치를 해본다면은 현상학적으로 접근. 몇 가지 단계로 나누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후설이 말한 건데, 후설. 에포케. 에포케가 뭐냐면 멈춰라, 서스펜드, 멈추자. 뭐를? 클리니션스 어썸션. 그러니까 이 통증은 조직 손상, 이런 단순한 원리. 조직 손상이 안 보여? 그럼 넌 통증 거짓말이야. 이런 거, 이런 말을 멈추라는 거. 현상학적으로는 페인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뇌에 떠오르는 불편한 경험인 거잖아요. 조직 손상이 있으면 그 경험이 굉장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사실. 그렇지만 그런 뚜렷한 티슈 데미지가 없어도 뭔가 어떤 조건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이제 떠오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의식에 떠오르는 우리가 통증 경험 자체가 티슈 데미지만으로 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봐서는 그거 이제 에포케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통증의 원인을 영상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상학에서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 자체를 더 쳐주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영상 봤더니 정상. 너 환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멈추자는 거예요. 에포케.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통증, 이거를 이제 쳐주자는 거죠. 인정. 어텐드. 인정.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이알로그, 대화를 하라는 거고, 인터로게이션, 수사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라고 따져 묻는 태도. 우리가 많이 맨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인터로게이션, 그건 수사인 거죠, 수사. 인터로게이션 하지 말고 대화를 하죠. 경험과 이야기를 상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죠. 저도 익숙하진 않죠.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아프셔가지고는 직장 생활이 힘드시겠어요. 가족들은 당신이 아픈 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나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가 힘들어서 보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으시겠네요. 이런 거 이해하고 상호적으로 그리고 이 탐색은 인터로게이션 수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환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리플렉티브 리스닝. 환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이해, 경청.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uncovers.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existential, 존재론적인 의미. 이걸 이제 uncover, 밝혀낼 수 있다. 자, 어떤 예를 들어볼까? 환자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만성 통증이 생겼네.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제 그 사고 전에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가정사도 있어. 이분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우울증도 있어. 뭔가 벗어나고 싶어. 세상은 다 내 탓이라고 하네. 존재론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죠.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이런 상황들이 환자가 만성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만성통증 아프다고 해서 와서 환자 로베케인 바스 6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더 리플렉티브 리스닝을 해보니, 다이얼로그를 해보니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가 왜 저렇게 아파하는 건지, 이 사람을 교통사고 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울트라셋이나 타진이나 뉴로플라스티나 뭐 물리치료 이런 거 말고도 좀 해줄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의료 현실에 조금 다가가기,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제도적 그런 환경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개인이 문제를 개인이 다 떠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팍팍한 세상,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의사만으로도 안 되고, 이게 지역 사회나 국가 이런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가족 지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다 핵가족화 돼가지고 가족 지지가 되게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발견. 내가 이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발견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이런 상황들이 인정이 안 되고, 나는 분명히 어디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이제 시크,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닥터 쇼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치료 효과가 없죠. 그럼 이제 이게 또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불안, 피어, 불안. 그럼 또 더 찾게 되고, 더 쇼핑하게 되고, 또 더 치료받게 되고, 또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 이런 게 이제 가게 된다.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는 거에 되게 중요한 스텝이 자기 발견인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지. 자, 피나메놀로지컬 어프로치에서 그 치료 방법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bodily trust. 내 몸이 정상이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공감하고. validation. 인정하고 그 통증이 있음을. 그리고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임을 재훈련시키고, 그래서 본인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리임바디먼트. 자, 만성 통증에서 큐어가 있을까요? 나 당신 통증 큐어 해줄 수 있어. 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큐어가 아니다 이거지. 리임바디먼트,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치료가 아닌, 완치가 아닌 거죠. 완치는 굉장히 어렵다. 뭐가 되게 꼬여있기 때문에 크로닉 페인에서는 완치는 되게 어렵다. 몸을 어느 정도 나의 세계로 되돌려 놓는 거, 리임바디먼트. 큐어라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 이게 피나메놀로지컬한 어프로치다. 만성 통증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existential problem이 있습니다. existentialism. 아, 이거 너무 피곤한데. 요건 다음에 제가 또 다뤄볼게요.